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말 1급 실기 독학 마지막 날 액세스 기초과정 5일차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액세스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온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상만 찍고 5일차 과정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민한 블로그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커말 참고 자료인가요? 커말 참고 자료에 보시면 여기 액세스 조회 필터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호쌍 쌍호쌍이라는 이거는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호쌍 쌍호쌍이라는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수업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압축을 다시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액세스를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은 파일이고요. 액세스를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했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의 선생님이 만들었던 파일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조회 및 필터에 관한 속성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파일을 열면 문제 파일이 있고요. 이 문제 파일을 기준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잖아요. 무슨 공부를 했냐면 2번에 1번, 3번에 1번 폼을 완성을 하고 3번에 1번 보고서를 완성을 하면 60점을 딴다고 했습니다. 그쵸?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문제들 중에 두 문제를 맞추면 10점을 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조회 필터 및 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조건을 만드는 이 부분은 이 조회 및 필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랑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쉽게 또 10점을 더 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호쌍, 쌍호쌍이라고 해서 이 공식 4가지가 있거든요. 이 4가지를 좀 잘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다시 돌려서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원관리 폼에 CMB 부서번호 컨트롤에서 부서번호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엑셀에서도 문제를 볼 때요. 이제 좀 연습이 되셨나요? 성별이 남이고 직급이 부장이야? 학년이 1학년이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런 것처럼 문제를 보면서 조건을 딸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을 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사원관리 폼에 CMB 부서번호 컨트롤에서 부서번호를 선택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조건이요. 부서번호는 CMB 부서번호야? 라고 이렇게 조건을 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일 직급이라는 필드 안에서 부장을 찾아 라고 하면 직급은 부장이야? 성별이 남녀 있는 거에서 남자인 거를 찾아 라고 하면 성별이 남이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서번호는 CMB 부서번호야? 이렇게 조건을 딸 수가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부서번호가 CMB 부서번호에서 선택한 부서와 같은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할 것. 폼의 필터 및 필터온 속성을 이용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볼게요. 사원관리 폼을 일단 열어서요. 여기 부서번호가 여기에 있는 CMB 부서번호에 해당하는 B-01이 됐어 라고 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기 밑에도 같이 표시가 되도록 필터링이 되도록 조회 및 필터링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변하지가 않죠? 지금은 A-01로 그냥 들어가 있지만 내가 얘를 선택을 해서 B-1
1을 선택을 하면 얘가 인사부고 부서번호가 인사부로 바뀌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90%가 다 어떻게 푼다고요? 디자인 보기로 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원관리 폼의 디자인 보기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기본 폼 안에 하이 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 폼의 원본, 이 기본 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생각나시나요? 사원관리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을 더블 클릭하면 이 사원관리 폼의 속성이 열리고 여기에 데이터 탭에 보면 레코드 원본이 부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서 테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원관리라는 기본 폼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이라는 필드, 부서번호, 부서명, 대표전화라는 이 필드명이 있고 각각의 필드에 해당하는 밸류, 값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 하나의 행 전체는 레코드라고 했고 지역 안에 밸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이 부서 번호를 기준으로 A-01이야, B-01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딸 때 그렇게 따시는 거예요. 이 부서 번호에 해당하는 필드에 들어가 있는 밸류 값을 기준으로 레코드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CMB 부서 번호가 어쩌고저쩌고라고 했으니까 CMB 부서 번호 컨트롤에 부서 번호를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CMB 부서 번호에 해당하는 이벤트에 온클릭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땡땡땡을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이벤트 프로시저, 속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코드 작성기. 매크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매크로 작성기. 요즘에는 또 매크로 작성기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크로 작성기는 잘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서 필터 온 속성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미점 메모리에서 필터를 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메모리에서 필터를 하는데 표도 3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점 필터는 큰 따옴표 안에 조건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부서 번호는 CMB 부서 번호야? 라고 했잖아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폼 보기로 했을 때 내가 부서 번호를 B-01이라고 선택을 하면 요거에 해당하는 B-01에 해당하는 부서 번호가 나오고 그 옆에 같이 레코드에 딸려있던 애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부서 번호는 지금 B-01인 거예요. 그대로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조건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을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부서 번호는 지금 A-01로 돼 있어서 항상 저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얘를 B-01이라고 바꿔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요, 이 B-01을 문자로 인식을 하잖아요. 저게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문자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 따옴표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B-01이 문자니까 우리는 약속을 한 겁니다. 문자열이니까 얘를 큰 따옴표로 구분하지 말고 큰 따옴표는 밖에 있으니까 호따옴표로 구분해줘 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 부서 번호가 CMB 부서 번호에서 선택한 값이 B-01이야가 되면 부서 번호가 B-01에 해당하는 애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Alt Q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사원관리 폼에서 내가 얘를 클릭했을 때 B-01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부서 번호가 B-01에 해당하는 애들만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C-01이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C-01로 바뀌어서 얘네들이 바뀌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조건에 뭐라고 든 거예요? B-01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얘는요 B-01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변경할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서 번호는 B-01이라고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의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부서 번호는 CMB 부서 번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자, 사원관리 폼의 CMB 부서 번호 컨트롤에서 부서 번호를 선택하면 어제 말하기를 필드명과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잘 구분하는 거랑 필드명과 그 안에 들어가는 밸류 값을 잘 구분을 하면 액세스는 이해하기 쉽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라는 필드명이 있고 우리는 이 컨트롤에 이 부서에 해당하는 이 부서 번호에 해당하는 필드명을 기준으로 CMB 부서 번호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필드명은 컨트롤이야? 이렇게 조건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부서 번호는 CMB 부서 번호야? 라고 조건을 주면 이게 되겠죠? 이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 필드에서 내가 선택한 CMB 부서 번호에 입력한 값을 보여줘.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봅시다. 디자인 보기로 가서 얘를 onClick 이벤트 땡땡땡을 부서 번호는요. 여기 B-01이라고 쓴 것 대신에요. 우리는 여기에 CMB 부서 번호라고 쓰는 겁니다. CMB 부서 번호. 그쵸? B-01안에 그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값을 써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액세스는 아마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문자열을 그대로 쓴 거라면 B-01이라고 써놔도 되지만 이 CMB 부서 번호라는 거는요 컨트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달아줄 때 이거를 연결해 줄 때 우리는 엑셀의 셀 값이랑 수식이랑 연결할 때 %를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다우로 붙여주는 거예요. 왜? 이 문자열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액세스에서는요, 액세스랑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거를 해주는 겁니다. select, from, where, like, %, 이 5가지는, 좌우로 한 칸씩 껴주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한 칸씩 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부서 번호는 콧따옴표까지가 문자열인 거예요. 얘네들을 보면 부서 번호는 그냥 콧따옴표까지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싸주고, 앞에 있는 부서 번호는 콧따옴표까지가 문자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이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콧따옴표도 문자니까 얘를 쌍따옴표로, 콧따옴표 이 부분을 문자열이니까 쌍따옴표로 연결해서 연결 연산자를 써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게 지금 얘기하는 호쌍 쌍호쌍이라는 공식입니다. 1번 공식이에요. Alt Q. 일단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폼 보기를 눌러서 내가 얘를 B-01이면 B-01로 되고 C-01로 바꾸면 얘가 C-01로 바뀌잖아요. 그쵸? 요렇게 하는 게 한 문제 푼 거예요. 조회 속성 및 필터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조회 및 필터 속성의 값은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미점 필터 이거 지금 한 부분이 60% 10번 시험 보면 6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DOCMD 어플라이 DOCMD 어플라이 필터를 적용하는 문제가 10번 시험 보면 2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레코드, 셋, 클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 다음에 셀렉트로 시작하는 조회 및 속성이 2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10번 시험 보면 한 번씩 비중으로 그래서 6대 2대 1대 1 정도
그 비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점 필터 이 조회 속성은 꼭 외우시고 어플라이 필터 속성까지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고 풀면 좋지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공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공식으로 외우냐면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부서 번호는 CMB 부서 번호야 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큰 따옴표서부터 부서 번호는 해서 꽃상, 꽃따옴표, 쌍따옴표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CMB 부서 번호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쌍, 꽃상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꽃상, 쌍우쌍 첫 번째 공식입니다. 꽃상, 쌍우쌍. 제가 처음 액세스를 공부할 때 이기주의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이에요.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생각한 공식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이 공식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뭐를요? 조건을 따고 1번 조건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면 2번 조건 넣는 거예요. 2번 조건으로 안 되면 아니 3번 조건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1번 조건에서 필터링이 안 되면 2번 조건을 사용하고 그러면 아마 필터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특정한 무슨 단어가 주어졌을 때 3번 공식을 쓰고 또 어떠한 경우에 4번 공식을 쓰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겁니다. 필터온 속성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량 조회 폼에 조회 1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TXT 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사원 번호만 표시할 것.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건을 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원 번호 필드에서 내가 넣어주는 TXT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마도 사원 번호는 TXT 번호가 조건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열어볼까요? 판매량 조회 폼을 열어서 여기 사원 번호 여기에 내가 5번이라고 쓰고 조회 1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5번에 해당하는 애가 필터링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쵸? 그러면요. 디자인 보기로 가서 조회 1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럼 땡땡땡을 눌러서 코드 작성기에 밑점 필터를 쓰겠습니다. 밑점 필터는 조건 밑점 필터 온은 true라고 쓰고 여기에 문제에 나온 조건을 쓰면서 1번 공식을 써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조건이 뭐야? 사원 번호는 TXT 번호야?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판매량 조회 폼의 레코드 원본은요. 뭐예요? 이름별 판매량이라는 쿼리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쵸? 얘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원 번호라고 돼 있죠. 그쵸? 자, TXT 번호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TXT를 빼고 그 번호가 필드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원본을 확인해 보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사원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원 번호는 TXT 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쵸? 조건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회 1번 버튼에 이벤트에 원클릭 이벤트에 작성을 해주면 되죠? 자, 아까 1번 공식대로 해볼까요? 사원 번호는 호쌍 한 칸 띄고 연결 산자 TXT 번호 한 칸 띄고 호쌍이라고 했습니다. 호쌍, 쌍호쌍을 먼저 쓰는 겁니다. Alt+Q. 그 다음에 얘를요, 저장을 하고 홈보기를 눌러서 사원번호 5를 쓴 다음에요. 조회 1번 버튼을 딱 클릭하면요. 제대로 됐으면 이 5번 레코드가요.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디버그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요. 2번 공식을 쓰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공식은요. 호 빼고 뒤에 거 다 빼는 거예요. 호 빼고 호 따옴표 빼고 뒤에 거 다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Alt Q.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자, 폰 보기를 눌러서요. 사원번호를 바꿔볼까요? 사원번호를 3번으로 하고, 교회를 딱 누르면 3번이 뿅 표시가 되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는요, B-01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불러왔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사원 번호는 호쌍, 연결연산자, txt 번호, 연결연산자, 쌍호쌍이었잖아요. 그쵸? 얘는요, 아까 우리가 할 때는 CMB 부서 번호가 B-01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양옆으로 헛다운표를 쏴줬잖아요. 그 컨트롤에 들어가는 값을 기준으로요. 그런데 여기서는 txt 번호에 들어가는 값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에서도 숫자일 때는 큰 따옴표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요, 이렇게 헛다운표를 빼주는 겁니다. 헛다운표를 빼주고, 여기 있는 헛다운표는 문자열 이것 때문에 달아준 거니까 뒤에 거를 다 빼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해서 1번 공식, 2번 공식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찾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면 상관이 없죠. 왜? 판매량 교회의 레코드 원본이 이름별 판매량이야. 이걸 찾아 들어가서 사원 번호가 이렇게 돼 있네? 라고 했을 때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사원 번호끼리 연결됐는데 사원 테이블과 전년도 판매량의 사원 번호가 있어 라고 해서 사원 목록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사원 번호가 있네? 라고 해서 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데이터 형식이 숫자네?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을 볼 때 45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번 공식 써서 안 되면 2번 공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이렇게 깊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70점 따고 커마 1급 자격증 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인 거는 외워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풀면 두 번째 공식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공식이 해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자, 일단은 레코드 소스로 되어 있는데 그냥 미점 필터로 연습합니다. 판매량 조회 폼에 txt 사원명 컨트롤에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고 조회 3번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똑같은 얘기예요. 조회 필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txt 사원명에 입력된 글자를 포함하는 사원 이름을 찾아 표시되도록 할 것. 이제는 조건을 좀 딸 수 있겠어요? 여기서 조건은 뭘까요? 이름이라는 필드에서 txt 사원명을 찾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름은 txt 사원명이라는 거를 딱 끄집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내가 여기 txt 사원명에 미나리라고 쓰고 조회 3, 나이쁨이라고 쓰고 조회 3을 딱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 그 이름이 뿅 필터링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회 3번에 원클릭 땡땡에 코드 작성기에서 자, 또 쓰는 거죠. 얘 CMD 조회 3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 밑점 필터로 하겠습니다. 그냥 는 조건 밑점 필터 온는 true 이렇게 쓰고 아까 뭐였어요? 이름은 txt 사원명이었잖아요. 이름은 호쌍 연결산자 txt 사원명 연결산자 쌍호쌍 1번 공식이었잖아요. Alt Q 그리고요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보고요 이순신이 있네요. 이성실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성실이라고 하고 조회를 딱 누르면 이성실이 총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3번 공식은요. 요겁니다. 문제에 이름에 일부가 나왔거나 포함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3번 공식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은 1번 공식으로 문제를 풀고요. 일부만 포함한다라는 문제가 그 문제에 속해 있으면 이건 3번 공식으로 고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3번 공식은요, 요거예요. 1번은 호쌍 쌍호쌍, 2번은요 호 빼고 뒤에 거 다 빼고, 3번 공식은요 여기 는 대신에 다시 는 대신에 like. 그런데 like랑 select, where, from, like 연결연산자는 좌우로 한 칸씩 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는 대신에 like, 호쌍 안에 별, 쌍호단에 별을 달아주는 거예요. 왜? 모든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포함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남인데 성을 잘 몰라. 그래서 미남이라고 쓰면 미남이 들어가는 애들을 다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름이 성이 이씨인 건 알겠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라고만 쓰면 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불러오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일부만 포함한다 라고 해서 txt 상업명 컨트롤 좌우로 별을 모든 값을 불러오는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3번 공식은 는 대신에 like, 호쌍 안에 별, 쌍호 안에 별.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좀 익혀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2문제, 3문제 정도 쉽게 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필터 해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2를 쓰고 조회 3을 누르면 2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더 유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일부만 포함한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3번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자, 4번 공식은요. 는, 호쌍, 쌍호쌍 요거였잖아요. 4번 공식은 요겁니다. 우리가 2번 공식은 여기에 있는 컨트롤에 있는 값이 숫자일 때 호따옴표 빼고 뒤에 있는 거 다 빼줬잖아요. 그쵸? 이거는요 숫자이기 때문에 호따옴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4번 네 번째 공식은요 여기 txt 사원명에 들어가는 값이 날짜일 경우가 있어요. 날짜일 경우에는요 여기 호따옴표 대신에 우리는요 넘버 사인을 넣는 거예요. 샵 호따옴표 대신에 넘버 사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아시겠죠? 호따옴표 대신에 넘버 사인, 호 대신에 넘버 사인 이렇게 네 가지 공식을 외우시고 조회 및 필터 속성에 문제를 보고 조건을 딸 수 있으면 우리는 5점, 10점 정도 쉽게 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자, 어제 문제를요, 다시 압축을 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 부분은요, 빠르게 지나가고, 지금 새롭게 배운 부분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상시 2의 문제요. 자, 1번.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판매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로 90%를 다 푼다고 했어요. 그쵸? 자, 판매 수량 필드는 0보다 큰 값만. 판매 수량의 유효성 검사 규칙이 크다 0보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두 번째 문제. 상품 테이블에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상품명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할 수 없도록 상품명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했죠? 아니오가 아니라 중복 불가능,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3번이요. 단가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단가라는 필드를 선택해서 속성에
필수에 얘를 이 필드에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품 테이블 끝났잖아요. 그쵸? 디자인 보기로 또 열어서요. 뭐요? 입력 마스크네요. 전화번호 필드는 123 빼기 1234 빼기 1234와 같은 형식으로. 그러면 전화번호 필드의 입력 마스크에서 이제 문제를 보셔야죠. 그쵸?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문제를 보니까 빼기 기호도 함께 저장되고 저장 OK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입력 마스크에 기호가 오고 세미콜론 다음에 우리는 0을 쓰셔야 돼요.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샵으로 설정하시오. 얘는 세미콜론 다음에 또 샵이 와야겠네요. 그쵸? 자, 숫자 입력 자리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공백이니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숫자와 공백만이라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죠? 그러면 샵이랑 9 중에 9를 써야죠. 그쵸? 그러면 999 빼기 9999 빼기 9999 세미콜론 저장 OK 0 그 다음에 기호 형식 샵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고객 테이블의 등록일 필드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오늘 날짜만 입력되는 함수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그럼 기본값에 date라는 함수가 있죠? now라고 쓰면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고 date라고 쓰면 날짜만 time이라고 쓰면 시간만 이렇게 해주면 DB구축 1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2번이요. 상품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거래처 번호 필드의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얘를 콤보 상자로 바꾸고 땡땡땡 눌러서 행원본 땡땡땡 눌러서 어떻게 해요? 문제에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와 거래처명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와 거래처명 두 개의 열을 갖고 오지만 거래처 번호는 안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닫기를 SQL을 업데이트 하고요. 바운드 열은 뭐가 저장돼요? 거래처 번호가 저장되도록 거래처 명이 표시되지만 그러면 거래처 번호를 먼저 갖고 왔으니까 1이고 열 개수는 2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너비를 3센트로 하라고 했으니까 0,3 목록 너비를 자동이 아니라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됐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제 우리가 했으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갑니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3번은요. 관계 맺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는 이 관계 맺을 때 한 번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관계를 열어서 필요한 거 뭐요? 판매 내역 테이블이 필요해요. 판매 내역 테이블은 여기 있네. 그쵸? 판매 내역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이 필요하고 판매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이 필요하대요. 고객 테이블을 갖고 왔어. 그럼 여기서 같은 필드끼리 연결해. 판매 번호와 판매 번호 밑에 삼각형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된대. 체크.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동일하다고 했죠? 두 번째 관계 맺는 거는 고객 번호와 고객 번호인데 얘는요. 체크.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만들기, 닫기. 이렇게 하면요. 문제 1번이 끝나고 30점을 따시는 거예요. 자, 2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1번은요. 관계를 보고 자, 2번에 1번은 거래처 관리 거래처 관리 폼을 완성하는 거죠.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자,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얘는요, 거래처 관리 폼의 원본을 확인하려면 정사각형을 누르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보면 레코드 원본은 이 거래처 관리는 거래처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었어. 이건데 여기 형식에 들어가 보면요. 기본 보기가 데이터 시트로 돼 있잖아요. 얘를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연속 폼. 그래서 이 폼 완성은 여기 있는 속성 시트를 변경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2번은요. 거래처 관리라는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그러면 텍스트 상자 아닙니다. 레이블 컨트롤을 비슷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래처 관리 그 다음에 얘의 속성을요. 문제대로 바꿔야죠. 이름을 LBL 제목, 기타에 보시면 레이블 16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LBL 제목이라고 쓰시고 형식에 크기는 18,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글꼴 크기는 18, 텍스트 맞춤은 일반이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2번도 해결이요. 본문의 TX 담당자 컨트롤에는 담당자명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얘는요 보너스 문제죠. 담당자 레이블 아래 담당자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폰바드 클의 TXT 건수 컨트롤에는 레코드 개수가 표시되도록 얘는요 TXT 건수를 찾아서 개수를 세는 거는 카운트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카운트가 나오면 무조건 별 쓰면 돼요. 자,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 탭키를 누를 때마다 본문의 컨트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이거는 뭐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탭 순서를 누르면 이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자동 순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순서에 맞게 되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바꿀 때는 선택하고 옮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확인. 그러면 다 했네요. 그렇죠?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보면요. 이렇게 뿅 나오고 탭탭탭 눌렀을 때 이렇게 되고 개수도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 하면 또 15점 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랑 합쳐서 45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상품 목록 폼에 상품 목록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본문의 컨트롤에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준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형식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에 시기 엑세스는 는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엑셀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우리는 다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고량 필드의 값이 평균 재고량보다 커?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필드를 써야 되니까 대괄호 쓰고 재고량 커? 에버리지 안 쓰고 AVG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로 열고 재고량 이렇게 하면 평균을 구해주고 그렇죠? 얘보다 커라고 했을 때 글꼴 두께를 굵게 글자색을 파란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확인 적용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요. 자, 우리는 4문제 중에 2번, 3번, 2번, 3번 중에 2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벌써 한 문제 맞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요. 오늘 한 거예요. 어플라이 필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래처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조건. 거래처 관리 폼의 TSC 조회 컨트롤에 거래처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오늘 한 거 다 나온 거네요. 그렇죠? 거래처 관리 폼을 열어서 거래처명에 여기요. 거래처명 일부. 그러면 3번 공식을 쓰지만 1번 공식으로 써서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거래처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래처의 정보를 표시하는 필터 조회 매크로를 생성한 후 지정하시오. txt 조회 컨트롤의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에 지정하시오. 어플라이 필터 함수를 사용하시오. 힘드네요. 자, 얘는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매크로를 만들지 않고 오늘 한 것처럼 해볼게요. 얘를요. 클릭했을 때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땡땡땡 눌러서 코드 작성기 확인. 그럼 우리가 아까 연습했을 때 미점 필터라고 했잖아요. 똑같은데 미점 필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필터도 정해해 볼게요. 미점 필터는 조건 공식을 써놓으세요. 잘 모르시면 처음에 하실 때는 공식을 다 써놓고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조건이 뭐예요? 거래처명은 TSC 조회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명은 호쌍 연결단자 txt 조회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값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호쌍인데 우리는요 일부만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어떻게 써요? 는 대신에 like인데 좌우로 한 칸씩 띄워주고 호 대신에 넘버 사인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Q 3번 공식으로.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봤을 때 거래처 이름이 뭐 있나 보자고요. 마비닉스, 서카포인 그러면 그러면 마비닉스 그 서카포인에 해당하는 화자가 들어가는 거래처명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서요. 어플라이 필터로 바꿔볼까요? 자, 미점 필터가 6번 나온다고 했고, 어플라이 필터가 10번 시험 보면요, 2번 나온다고 했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docmd, do, 커맨드, 명령을 실행해도 apply 필터로, 그 다음에 where 컨디션이 나왔잖아요. 아까 똑같아요.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명은 호쌍, 연결연산자, txt, 조회, 연결연산자, 쌍호쌍인데, 그쵸? 는 대신에 like, 호쌍 안의 별, 쌍호 안의 별 똑같이 쓰면 돼요. 좌우로 한 칸씩 띄고 쌍호 안의 별, 호쌍 안의 별, 쌍호 안의 별. 얘는 더 쉽네요. 그쵸?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Alt Q.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고 얘를 봤을 때 아까 마비닉스 바뀌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문제는요 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벤트 프로시저 속성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요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필터 조회라는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를 걸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기를 써서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매크로를 눌러서 어플라이 필터를 적용하시고 조건문에 우리는 뭐였어요? 얘가 거래처명은 txt 조회가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명은 그런데 매크로에서는요 조금 방법이 틀려요. 매크로에서는 경로만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거래처 관리에 있는 txt 조회 컨트롤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줘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호쌍 쌍호쌍 쓰는 게 아니라 거래처명이라고 쓰고요. 땡땡땡을 눌러서 그 경로대로 가면 돼요. 상시 이해 문제의 폼에 로드된 폼에 거래처 관리에 txt 이게 더 쉽죠? txt 조회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폼즈 거래처 관리 txt 조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요 얘는 1번 공식으로 연결된 거고 우리는 는 대신에 like 얘네들 값에 좌우로 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는 대신에 like 연결연산자 별 연결연산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별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자, 매크로를 뭘로 저장해요? 필터 조회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얘를요 저장한 매크로 이름으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다시 볼게요. 석가 포인트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또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매크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코드 작성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크로를 만들어서 해라고 하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베이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호쌍 쌍호쌍 공식으로 한 부분인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를 열 때는 인쇄 미리 보기로, 문제를 풀 때는 디자인 보기로.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요. 여기 모양을 보고 찾으시면 돼요. 몇 가지를 찾으면 그게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자,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요. 문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했잖아요. 요 부분. 자,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그럼 얘는요. 얘를 열어서 예시를 써놓으세요. 1 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문자랑 페이지랑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를 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문자열이랑 쟤네들을 구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라고 쓰되 빼기는 문자니까 얘네들을 큰 따옴표로 쏴주되 얘를 연결할 때는 %로 얘네를 연결할 때는 %로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에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페이지에서는 공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열을 기준으로 공백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 뒤에 전체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여기 페이지즈라고 쓰면 돼요. 어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페이지즈라고 쓰면 총 페이지 수,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쓰면 현재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명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되도록 설정하고 거래처명 머리글의 속성에 들어가면 형식에 들어가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같은 페이지에 반복 실행구역 페이지 바꿈 문제에서 잘 헷갈리시면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반복하여 출력되도록 설정하고 반복 실행구역을 거래처명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 바꿈을 없음이 아니라 시작 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역 전, 시작 전, 구역 전 이렇게 이것들은 뭐 속성을 바꾸는 거고요. 본문 영역의 TX 담당자명과 TX 연락처 컨트롤 이거는 보너스 문제라고 했죠? 얘와 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요 이 얘네들이랑 텍스 상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액세스를 좀 쉽게 하려면 지금 내가 선택한 얘네들이 레이블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이 텍스트 상자인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뭘. 자,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해서 txt 담당자명 연락처 얘는 보너스 문제라고 했죠? 형식에서 밑에서 7번째 잘 나와요. 예. 중복 내용 숨기기를 얘로 바꿔주면 또 한 문제 맞추는 거고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이니까 얘겠죠. 그렇죠? 얘의 형식에 뭐요? 배경 스타일은 투명 찾읍시다. 배경 스타일은 보통이 아니라 투명 테두리 스타일도 투명 테두리 스타일도 실선이 아니라 투명 그 다음에 특수효과 블록이 아니라 볼록이에요. 볼록이더라고요. 그렇죠? 볼록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명 바닥글 영역에 TX 평균 단가 컨트롤에 단가의 평균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뭐예요? 평균 단가 컨트롤 여기에 평균은 AVG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VG 단가 넣어주면 필드니까 자동으로 대괄호가 붙는다고 해서 안 붙으면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요. 저장하고 보고서 보기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요. 어떻게 돼요? 다 된 거지 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푸셔도 70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푸셔도 70점을 따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너스 점수죠. 만일에 내가 다 못 풀었다, 아니면 뭐 한 문제, 두 문제 불안하다라고 하면 밑에 점수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거래처 관리 폼에 CMD 인쇄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이것도 보너스 문제예요. 자, 얘를 누르면요. 거래처별 상품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DOCMD 속성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거래처 관리를 디자인 보기로 보고 인쇄 미리 보기를 이벤트를 온클릭 이벤트, 코드 작성기 확인. 그러면요. DOCMD 두 커맨드 명령을 실행하다 실행해 CMD 커맨드를 오픈 보고서를 열라고 했잖아요. 오픈 레포트. 리포트 네임은 그냥 리포트 네임. 자, 한 칸 띄고. 리포트 네임이 뭐예요? 거래처별 상품 현황이라고 했고, 컴마. 뷰 프리뷰로. 액티브 뷰 프리뷰. 그쵸? 예. 불러 오면 되네요. 그쵸?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오픈 레포트, 거래처별 상품 현황, 액티브 뷰 프리뷰.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요.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하거나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는요. 되게 많이 나와요. Alt Q. 되나 보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홈보기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보고서가 띄어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추가된다고 하면 조건이 들어가겠죠? 여기 거래처 명의,
txt 조회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인쇄 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5점 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2번, 3번 문제 중에 못 푸는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한 문제 맞췄으니까 또 이제 또 5점을 더 딴 거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목록 폼에 레코드 원본을 참조하여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이 txt 거래처명 컨트롤에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메인 함수를 쓰는 건데 이거는 도메인 함수가 나오면요. 이 도메인 함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도메인 함수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 것처럼 그 위치만 바꿔서 금방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꼬였어요. 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폼에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 써있죠. 상품 목록 폼에는 거래처 번호 필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 목록을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상품명에 해당하는 거래처 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 목록에 레코드 원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품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상품이라는 테이블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처음 우리 할 때 생각나나요? 이 거래처 번호에 콤보 상자 형식으로 갖고 와서 거래처 번호가 저장되지만 거래처 명이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이 상품명, 이 상품 목록에 나와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래처 명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경테 A는 마비닉스니까 여기에 마비닉스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처 번호는 알고 있지만 거래처 명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테이블에서 왜 조인이 돼 있으니까 거래처라는 테이블을 열어봐야 돼요. 얘는요. 거래처 번호에 따른 거래처 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이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명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조건을 dlookup 함수를 먼저 쓰고 자, 다시 는 dlookup 함수를 쓰고 공식을 써놔야죠. 필드명, 원본,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거는 뭐예요? 계산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가 계산할 필드잖아요. 그렇죠? 얘는요. 우리는 거래처 명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거래처 명이라고 쓰시고 지금 우리는 조건은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명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원본을 상품에서 갖고 오면 안 되고 우리는 거래처라는 테이블에서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자, 원본을 거래처. 조건은요. 거래처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처 번호가 어디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상품 목록에 있는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폼즈 상품 목록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와줘.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경로를 써가지고.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얘를 보면 이거에 해당하는 상품명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이 거래처 테이블에서 이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겠죠.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상품 목록에는요. 지금 비록 여기에 있는 거래처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거래처 명이 보이지만 이 거래처 번호라는 얘는 거래처 번호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처에서 이 거래처 번호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을 lookup 함수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메인 함수 중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유형입니다. 도메인 함수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도메인 함수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기에서 거래처명이 상품 테이블에서 이렇게 거래처명이 마비닉스인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요. 원본이 상품이 되는 거고 내가 dsum 함수를 써서 필드명은 재고량이 되는 거고 조건은 거래처명이 마비닉스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문제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너스 점수 따고 있는 겁니다. 그쵸? 처리기는 구현이라고 해서 커리 문제가 나왔는데 4번에 1번 커리 문제는요. 저기에 있는 문제에 주어진 저 필드의 값들만 나오게 만들면 표처럼 똑같이만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판매와 고객 테이블을 사용한대요. 판매와 고객 테이블 그리고 필요한 게 뭐예요? 고객 번호, 고객명, 판매 건수 등록일 고객 번호 더블 클릭 두 번 들어갔네요. 고객명 더블 클릭 판매 건수는 뭐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그쵸? 문제를 읽어봐야겠네. 등록일. 자, 문제를 볼게요. 판매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시오. 조건이요. 판매일을 기준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판매 번호를 이용하여 판매 건수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판매 번호를 또 불러와서 왜? 건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등록일이 필요하고 등록일. 그 다음에 조건으로 판매일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판매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뭘 하라고 했냐면 판매 번호를 이용한 판매 건수를 구한 후 판매 건수의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상위 5개의 레코드만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레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객번호, 고객명 얘네들은 합쳐줘야 되잖아요. 그쵸? 같은 것끼리 붙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시그마 요약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판매 번호는 어떻게 돼요? 묶는 방법을 개수로 바꿔야겠죠. 개수로 바꾸고 판매일에 우리는 얘를 조건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받거나 같다 2016 빼기 12 빼기 31이라고 써서 실행을 먼저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요? 상위 5개만 그리고 판매 건수의 내림차순으로 그쵸? 디자인 보기 판매 건수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판매 번호를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 판매 건수 땡땡으로 하고 얘의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커리 설정에서 5개의 데이터만 보여줘 라고 바꿔주시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호준부터 박준희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객번호, 고객명, 판매 건수, 등록일 다 맞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면 첫 번째 문제 맞추는 거예요. 8점. 제가 이거를 빨리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익힐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해가 되셨다면 좋지만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의 커리를 만드는 거네 여기에 있는 거대로 만들어 주는 거네 라는 정도만 이해가 되셨으면요 넘어가세요. 상위 매출 고객이라고 커리를 저장해 주시면 뭐 1번 문제 맞추는 거고 두 번째는요 화면에 참조하여 상품별 거래처별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크로스탭 커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커리 디자인에 자 필요한 게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한대요.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갖고 와서요. 크로스탭 커리는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크로스탭을 설정을 해 주시고 테이블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지워졌네.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탭 커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커리 디자인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닫기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크로스탭 커리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크로스탭을 걸어 주시고 행렬 값을 넣어야지만 값이 나와요. 다른 것들은 필드를 넣고 실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표처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넣고
얘는 크로스텝의 행머리글로 만들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비닉스 석가포인 쟤는 거래처명이었잖아요. 거래처명을 넣고 얘는 뭘로요? 열머리글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구하냐면 상품별 거래처면 판매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값으로 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 가격이 따로 안 나있네요. 단가 재고량. 단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쵸?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값을 판매 수량 곱하기 필드에서 단가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에 있는 값을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하고 얘를 값으로 집어넣되 얘는요 묶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합계로 구해야죠. 각각의 판매 수량이 있을 테고 거래처명마다 그 상품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이 있을 테고 합쳐질 테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마비닉스 석가포인 문제랑 똑같아지면 되죠? 64200 제일 아래 CGR 렌즈 7735000 그쵸? 한 방에 끝났네요. 그쵸? 크로스텝 쿼리는 여러 번 실행을 눌러보셔서 저기에 있는 결과랑 똑같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아직 표시 형식이 통화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판매 수량 값의 속성 시트의 형식을 통화로만 바꿔주시면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이게 좁아서 샵샵샵으로 나오는 거는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샵샵샵으로 나오는 거는 이 열의 넓이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문제대로 다 나왔다고 하시면 얘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뭘로요? 상품별 거래처 판매 금액으로. 그러면 쿼리를 저장 상품별 거래처 판매 금액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4번의 2번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크로스텝 쿼리가 쿼리 만드는 것 중에서 조금 비중이 있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것도 유형별로 조금 익혀가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4번의 문제의 점수들은 보너스 점수로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쉽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요. 마지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관리 폼 바닥글에 거래처 관리를 열어볼게요. 이 폼 바닥글에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엑셀의 마지막 문제랑 같네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했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요. 단추가 2개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상자에서 얘를 클릭하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을 하는데 무조건 저장을 해주래요. DOCMD 속성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액세스에서만 버튼이 2개가 나옵니다. 액세스에 버튼이 2개가 나오면 변수를 선언을 하고 메시지 박스에 가로를 열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디자인 보기에 얘를 클릭했을 때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코드 작성기.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 A를 선언하는 겁니다. 메시지 박스만 나왔을 때는요, 그냥 메시지 박스로 쓰면 되지만, 이 변수 A에 메시지 박스에 버튼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라고 쓰고요, 가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버튼이 2개 있을 때는. 그래서,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문자 열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버튼 스타일이 나와요. 그러면 VB Yes, No 버튼을 달아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OK, 캔슬은 확인, 취소, OK, only는 확인, 캐스처는 물음표 나오겠죠. 리트라이 캔슬은 제시도 취소, 이런 거. 그래서 Yes, No 버튼. 그런데 문제에서는 Yes, No 버튼 이거 2개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에 폼 닫기라고 써있잖아요. 폼 닫기라고 쓰고 변수 A에 메시지 박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요. if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가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만약에 A의 값이 VB
VB yes가 눌러지면 거기에 신호가 들어오면 then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얘 버튼을 누르면 뭐요?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 후 종료할 것이라고 했죠? docmd do command 뭐요? close 닫아줘야 돼. close 뭘 닫아줘요? 내가 지금 열었잖아요. 거래처 관리 폼을 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폼 열려있는 얘를 닫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콤마 오브젝트 네임은 지금 열려있는 거니까 그냥 다 써줘도 되고요. 거래처 관리라고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액티브 세이브 노 저장하지 마. 세이브 프롬프트 현재 상태 그대로 액티브 세이브 예스 이게 무조건 저장해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엔드 if 엔드 if는 쓸 필요가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만 써주시면 얘 버튼을 누르면요 docmd 커맨드 클로즈 닫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저장하고 Alt Q 해보면 되겠죠? 저장 버튼을 눌러서 홈보기를 열어서 내가 닫기를 누르면 엔드 if를 안 썼네요. 여기서 if를 열었으니까 if를 닫아줘야죠. 엔드 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폼 닫기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런 이벤트를 안 썼잖아요. 닫기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저장을 하고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또 6점 따잖아요. 그래서 XS에 메시지 박스 2개가 나오면 뭘 한다? 변수를 선언하고 메시지 박스에 가로를 연다. 여러분들은요.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격증을 70점 넘어서 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 부분들을 외워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그거야 선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여하튼 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외워서 써야죠. 아니면 다 이해하고 풀든가.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2번, 3번 해보시면 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요. XS는요. 문제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중에 4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 거기서 조금 못 땄다 라고 하면 문제 4번에서 커리 문제 1문제 정도 맞춰주면 되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엑셀 기초, XS 기초를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잘 기초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셔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회차 기출문제 01회, 02회차를 영상으로 올려놨고 이제 3회부터 10회까지 또 부지런히 좀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독학으로 합격했다라고 좀 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좀 뭐 댓글에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저녁 시간대 좀 시간이 되면 공지도 올려서 좀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그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들을 또 올려놓으면 또 재밌게 또 소통하면서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